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인정받는 엑셀 업무 회계편 5번째 강좌에서는요. 인원수와 금액별을 정리해 보실 건데 배열함수를 이용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저희가 보셔야 되는 함수는요. SUMPRODUCT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세요. SUMPRODUCT 같은 경우에는 원래 1대1로 대응해서 곱한 값을 더해주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A, B,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이 있다. 그러면은 썸 프로덕트는 이거를 곱한 값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B와 C 값을 곱한 다음에 다시 더하고요. 그 다음에 C와 3을 곱한 다음에 그 값을 더해서 그 결과값을 구하는 함수가 썸 프로덕트예요. 자, 그런데 썸 프로덕트는 이렇게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카운트 if와 sum if를 한번 볼게요. 카운트 if는 저희 왜 일상적으로 많이 쓰시는 함수 중에 하나인데요. 자,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조건을 주시면은 범위 중에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세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직원들 중에 여자 수, 남자 수, 또는 시험을 봤는데 합격자 수, 이런 것들을 개수를 셀 때 저희가 count if 함수를 쓰게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썸이프는요. 자, 범위, 조건, 합을 구할 범위. 그래서 범위 중에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합을 구할 범위에서 합을 구해주는 게 저희가 썸이프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자, 오늘 판매량 중에요. 오늘 판매량 중에서 과일이 차지하는 비율. 그 다음에 뭐 어떤 이제 뭐 마켓에서요. 그죠? 예. 마켓에서 오늘 수입 중에서 뭐 아이스크림이 나간 총 금액 뭐 이런 식으로 구할 때 썸이프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한계는 뭐냐면 조건을 한 가지밖에 조건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은 여자 사원 인원수 또는 남자 사원 인원수 이런 식으로 조건을 하나밖에 줄 수가 없는데 자, 썸 프로덕트는 보시는 것처럼요. 조건 1 곱하기 조건 2, 조건 3을 주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조건을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조건들이 만족하는,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예, 성별은 남자이면서, 총무부에 다니면서, 직위가 과장인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여러 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썸 프로덕트는 카운트 if나 썸 if는 조건을 한 번밖에 못 주는 거에 비해서 썸 프로덕트는 여러 개의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썸 프로덕트 조건 1 곱하기 조건 2 곱하기 조건 3 쭉 조건을 쓰신 다음에 마지막에다가 계산할 데이터를 넣어 주시면요. 조건에 해당하는 자료의 합계를 계산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썸 프로덕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배열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배열함수는 마지막에 이거 꼭 중요하세요. 자, 배열함수는요, 항상 마지막에 수식을 넣으시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함수는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함수 앞에 대괄호가 들어가게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아, 이게 배열함수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먼저 썸부터 보시면은 썸 가로 여시고 조건 1, 조건 2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나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세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건을 여러 개를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조건 1 곱하기 조건 2, 쭉 조건 나가고 마지막에 계산 항목을 주게 되시면은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계산 항목의 합을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verage 가로 여시고 if, 그 다음에 조건 1 곱하기 조건 2, 그 다음에 계산 항목을 하게 되면은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계산 항목의 평균을 계산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요.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했어요. 2007에서는. 그래서 2007에서는 count ifs, sum ifs, average if, 그 다음에 average ifs라고 하는 함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배열 함수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범위 조건 1, 범위 2, 조건 2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 127개까지 조건을 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2007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 사실 이 배열이 의미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함수 쓰시는 게 사실은 훨씬 더 편하기는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은 이 배열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데이터들을 어떻게 통계를 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H5라고 하는 파일을 여시면은 스포츠 센터라고 하는 그 시트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제가 시트를 하나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시트가 하나가 더 복사가 되게 되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작업을 하고 싶냐 하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현금 카드별 금액을 통계내고 싶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봤더니 카드 지급과 그 다음에 현금 지급이 있는데 이거를 분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카드 지급은 총 얼마, 그 다음에 현금 지급은 총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배열함수를 지나서요. 배열함수를 무시하시고 만약에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필터링 작업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필터, 자동 필터. 여러분들 많이 쓰시던 거죠? 자, 그래서 카드 지급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카드 지급되어 있는 데이터만 또는 현금 지급을 누르면은 현금 지급에 관련되는 데이터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를 자,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자동으로 필터링이 된 후에 이렇게 값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함수는 sum이에요. 자, sum. 그 다음에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시는데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방향키 누를게요. 자, 그러면은 총 토탈이 얼마냐면 257만원 정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필터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지급. 자, 그런데요, 카드 지급을 했는데도 25만 7천원이에요. 현금 지급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결국에는 sum이라는 함수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자동합계하고 그 다음에 같이 쓰는 함수가 뭐가 있으시냐면요. 서브토탈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서브토탈은 화면에 보이는 그 데이터만 합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합을 구하기 위해서요. 여기에다가 저희는 9를 넣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범위 지정을 하시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257만원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카드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랬더니 157만원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현금 지급으로 바꿔볼게요. 100만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가 간단하게 필터링 결과한 것을 이렇게 토탈을 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배열함수를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는 저희가 배열함수가 아니라 조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sum if 함수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sum if 자, 범위, 데이터 범위 비고 중에서요. 그쵸? 자, 지금 저희가 찾고 싶은 거는 뭐를 찾고 싶으신 건가요? 카드 지급되어 있는 내용을 찾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고 중에 카드 지급된 데이터의 뭐의 합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수강료의 합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혹시 데이터 빠지는 거 있는지 꼭 저기 그 셀 범위 확인하셔야 되고요. 엔터.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현금은 죄송합니다. 여기 현금이 먼저네요. 자, 그러면은 현금 지급으로 바꿀게요. 그랬더니 100만 원. 그죠? 자, 저희 조금 전에 필터링 했을 때 현금 지급 100만 원 맞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sum if 데이터 범위. 자, 비고를 범위 지정하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카드 지급이에요. 그 다음에 카드 지급된 수강료의 합을 계산하시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157만원. 역시 필터링 된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맞죠? 자, 그래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umif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 보셨고요. 자,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countIf와 sumif는 조건을 하나씩밖에 줄 수가 없어요. 뭐 카드 지급 아니면 현금 지급. 자, 그런데 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VIP면서 헬스를 하는 사람의 인원수를 계산하고 싶으신 거예요. 조건이 두 개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을 하나 더 복사를 뜰게요. 자, sum product라고 하는 함수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배열 함수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인원수를 계산할 때에는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필터링 작업에서 인원수를 계산하실 때에는 서브토탈 3이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예. 그런 다음에 데이터 범위. 그러면 지금은 총 31명이에요. 데이터가. 자,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은 VIP면서 헬스. 그래서 VIP 그 다음에 헬스 그랬더니 4명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저희가 sum product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이 자, 구분 중에요. 뭐를 찾으시는 거예요? VIP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뭔가요? 자, 종목이 헬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자, D2부터 D31 범위 중에 VIP와 그 다음에 E2부터 E32 데이터 중에 헬스인 데이터가 몇 개인지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4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는 어떤 원리라고 보시면 되냐면 요 범위 내에서 데이터가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 지금 조건이기 때문에 참값이 나와요. 1이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역시 자, 종목 중에서 헬스인 데이터는 참값이 나오겠죠. 그럼 1과 1을 곱하면 1이 되지만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0이 되잖아요. 그러면 0을 곱하면 무조건 0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1의 값이 얼마인지를 더하게 되면은 그 인원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헬스와 그 다음에 골드 회원을 요거 하나만 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sum product. 자, 첫 번째 조건은요. 자, 구분이 VIP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은요. 종목이 죄송합니다. 여기가 골드가 되네요. 예, 골드. 그 다음에 종목은 헬스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보시는 것처럼 헬스이면서 골드인 회원은 6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절대 주소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F4.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역시 F4. 자,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채우기를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조건이 하나는 VIP고 그 다음에 하나는 헬스.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은 헬스이면서 골드인 회원. 이렇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직접 조건을 쓰지 마시고 지금 VIP 어디 있나요? 예. 자, G35열에 있어요. 헬스는 어디에 있나요? 자, 이 부분에 있죠? F36에.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채우기를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 옆으로 채우기를 했더니요. 조건이 보시는 것처럼 H35로 바뀌어 있어요. 이거는 맞거든요. 자, 그런데 종목이 G36. 왜냐하면 끌게 하면서 왜 이 주소도 하나씩 열이 바뀌거나 행이 바뀌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자, 행 고정.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열 고정. 이렇게 해주셔야지 종목과 구분이 바뀌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우기를 하게 되면은 제대로 데이터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저희 수영 골드 회원 3명이에요. 그러면 필터링에 가서 한번 볼까요? 수영 골드 회원 그러면은 3명 맞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거를 혼합 주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혼합 주소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여기를 그 달러를 없애고요. 그 다음에 채워 보신 다음에 또 넣어서 한번 채워 보시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렇게 봐서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직접 꼭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썸 프로덕트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배열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썸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셔서요. 예, 역시 같은 방법이세요. 첫 번째 조건 구분이 VIP 곱하기 자, 종목은 헬스입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하신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치시면 안 돼요. 배열 함수는 뭐 하셔야 된다고요? 마지막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함수가 대괄호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괄호로 묶여져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배열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도 역시 저희가 셀을 참조하도록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F4. 그 다음에 VIP를 직접 쓰지 마시고 셀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역시 절대 주소. 그 다음에 헬스도 자, 이렇게 셀 참조가 됐거든요.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그랬더니 오류가 뜨게 됩니다. 수식이 잘못됐나? 아니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요거는 배열 함수예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뭐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쉬프트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수식이 제대로 나와요. 그런데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은 안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서 배열함수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 부분도 저희가 채우기를 하기 위해서 고정을 하셔야 되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자, 지금 보시면은 요 G열은 G41, 예, VIP 골드 실버 뭐를 고정시켜 주시면 되나요? 행을 고정시켜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41 앞에다가만 달러를 붙여 주시면 되고요. 자, 헬스 수영 에어로빅 스쿼시 역시 F열만 고정을 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달러. 그래서 열만 고정 또는 행만 고정 하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 치시면 안 되고 뭐로 마무리 지어 주셔야 돼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자, 그런 다음에 역시 채우기를 하게 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저희가 배열함수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마지막에다가 쉬프트 엔터 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이번에는 금액을 토탈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역시 복사를 해서 예, 붙여 넣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인원수가 아니라 자, VIP면서 헬스인 사람들의 수강료의 합을 계산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요. 자, sum. 자, 첫 번째 조건은 구분이 F4. 예. 구분이 뭐예요? 자, F43.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F열은 고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요. 자, 그 다음에 예. 종목. 아, 제가 지금 거꾸로 했네요. 예. 자,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예. 자, sum. 자, 첫 번째 조건. 저희가 구분이에요. 그래서 F4는 VIP. 그래서 여기에서는 47행을 고정하게 됩니다. 곱하기. 그 다음에 종목으로 가볼까요? 예. 역시 이 데이터 범위는 고정. 이 중에서 헬스. 여기에서는 F열을 고정하셔야 되죠. 자, 이 부분까지는 위에 있는 수식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는 뭐를 하고 싶으시냐면 수강료의 합을 계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강료 범위만 한 번 더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컨트롤 쉬프트 엔터. 그러면은 예, VIP 헬스 회원들의 합은 보시는 것처럼 28만 원이 되게 되세요.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헬스 실버 회원 한번 볼게요. 예. 자, 그러면은 헬스 실버 회원. 그러면은 2명 14만 원이 나오네요. 보시는 것처럼요.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지만 배열함수는 이렇게 수식 양쪽으로 이렇게 대괄호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아, 배열함수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데이터를 수정하시거나 입력하시고 나서 마지막은 뭘로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요. 방대한 자료를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해서 인원수를 계산하시거나 또는 합을 계산하실 때 배열함수를 많이 사용하게 되세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방대하게 자료를 처리하실 때 배열함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5번째 강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